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테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아란입니다. 에듀테이너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이제 젊은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또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요. 우리 교수님은 아실지도 궁금한데요. 에듀테이너라는 말은요, 저도 한 3년 반 전쯤에 처음 들었어요. 저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던 분이 저를 에듀테이너라고 불러주시길래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education, 교육, 그리고 entertainer, 즐거움을 주는 사람의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에듀테이너 그럼 나 될래 싶어서 그때부터 온라인에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교육과 미디어, 그리고 교육과 문화를 접목해서 영어나 미국 문화를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인터뷰도 하고 동기부여 컨텐츠로 이렇게 강연을 다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돼보고자 이제 음악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젊은 분들과 함께 인생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다 못 배웠던 게 너무 많아서 함께 배우고 즐기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해서 아름답고 찬란한 아란한 인생 학교를 열어서 토크 콘서트 형식의 학교를 또 시작한 교장이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께서 에듀테이너라고 불러주시게 됐습니다. 저는 에듀테이너라는 말보다요, 그래도 저 스스로를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걸 좋아하고요. 언제나 꿈꾸기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취미는요. 그런 저의 취미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또 현실을 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꿈 같기도 하고 현실 같기도 하고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는 게 오늘 참 설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능을 보고서요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수능을 보고 막 엄청 때를 쓰면서 거실에 막 뒹굴면서 울었어요. 나 스카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 같다고, 수능이 망했다고,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카이를 못 가면 뭔가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울고 그러던 학생이 그래도 감사하게 숭실대학교라는 학교를 가게 됐고요. 거기서 정말 와,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지 싶을 만큼 너무 큰 배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대학, 정말 큰 배움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그 대학생일 때 가수 션 씨가 강연을 숭실대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와, 연예인이다 이러면서 그 강연을 갔어요. 근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그 션 오빠의 또 프리허그를 다 줄을 서서 받았거든요. 저도 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설레하던 대학생이 이제 몇 년 뒤에 션 씨와 같은 무대에서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게다가 또 서울대학교의 훌륭하신 박사님들과 교수님과 함께 한 무대라고 하니까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을 줄 알아서 그렇게 엉엉 울었는데 사회 공헌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하라니 너무 참 신기하다, 영광이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또 펼쳐질지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보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 토크 콘서트에서 좀 멀리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은? 소개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어디요? 부산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부산에서 오고 고등학교 지금 교복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온 것 자체가 저는 사회공헌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오늘 주제가 사회공헌이잖아요.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사회공헌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는 게 사회공헌의 일부이고 사회공헌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사회공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사회공헌하면 되게 거창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사회공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며 섭외가 왔을 때
엥? 사회공헌? 내가 사회공헌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웬 사회공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테드에서 강연을 했던 거를 보시고 혹시 나를 사회공헌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싶더라고요. 제가 테드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들이 참 많다. 노력하지 않고 성취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저 우리가 주면서 살아가면 조금은 불공평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좀 사회공헌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주셨나 싶기도 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또 미혼모나 홈리스 여성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신혼집이에요 이러면서 저의 4층 대저택 신혼집 샤일로 희망의 집이라는 공간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여성분들 인터뷰도 했었고 이 이야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사회공헌이라고 보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사회공헌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저는 제 삶을 산 거예요. 제가 살고 싶은 삶, 제가 마땅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삶을 그냥 살았고요. 제가 오히려 사회공헌이라고 생각되는 거, 내가 오히려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또 여러분한테 조금 더 즉각적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고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건 거예요. 저는 제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게 사회공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일을 하는 게 가장 큰 사회공헌이더라고요. 근데 제 일이 SNS에다가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데다가 사진 올리고 영상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회공헌이지? 나도 SNS 하는데? 아라님은 그런 커리어, 그런 진로를 어떻게 찾으셨을까? 그리고 그게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미리 보니까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사회공헌이 무엇인가요? 너무 거창하게 보이는데 그거 뭔가요? 그리고 왜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라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영역에서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일이 있는데 제 일과 병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제가 지은 오늘의 강연의 제목은 사회공헌은 그대가 원하는 바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제가 원하는 바죠?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그런 질문에 좀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회공헌이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 공헌이라는 단어를 저도 이참에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그랬더니 힘써 이바지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바지하다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도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 해로움보다는 이로움이 되면 그게 사회공헌이겠다 싶었고요. 저는 꼭 사회공헌이 엄청난 기부액을 선사하거나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하거나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영역에 다 사회공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사회공헌이 뭐니까? 이롭게 하는 거니까.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모든 영역에는요, 다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패션, 교육, 의료, 모든 영역에는요, 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거든요. 저는 모든 영역에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다 결여된 부분, 어딘가 부패된 부분, 어딘가 부족한 부분. 그걸 broken, 영어로 broken 되어 있다고 치면요, 그걸 restore, 회복해가고 복구해가고 ideal, 이상적인 모습으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회공헌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다 사회공헌, 더 이바지될 부분, 더 이롭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분야에 상관없이 사회공헌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무상이어야 되느냐? 꼭 무료로 봉사해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료로 좋은 일 하면 당연히 좋죠. 제가 테드에서 말한 거저 일하라 그 메시지랑 일맥상통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유료인 것도 사회공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 이로운 것들이 유료로 팔려야 돼요. 사회에 해로운 것들이 유료로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사회에 이로운 것을 유료화해야 하고 유료로 받는 어떻게 보면 페이를 받는 일을
더 사회공헌스럽게, 더 사회에 이바지 될 만한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왜 해야 하는가? 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2012년에 이제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떤 다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노숙인 보호소에서 제가 살게 됐어요. 여름방학에 인턴을 하면서 그 노숙인 보호소에서 그 노숙인 아동들 혹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선생님이 되어주는 인턴을 했는데요. 그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너무 예쁜데 그 예쁜 눈으로 저는 여기 와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저는 바닥에서 잤거든요. 길바닥에서 잤는데 그때 되게 추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너 왜 어제 여기 안 나왔니? 어제 선생님이 너 기다렸는데 하니까 저 어제 신발 잃어버렸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발을 잃어버리다니 그 신발을 잃어버린 거랑 여기 안 온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려고 보니까 그 친구에겐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없어지면 어디도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새삼스럽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티 없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길거리에서 자야 했고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어서 그게 없어지면 어디도 갈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동시에 나는 왜 그런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거지를 고민을 하게 됐어서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나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자고 홈리스가 아닌 노숙인이 아닌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신발이 항상 한 켤레 이상은 있었던 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왜 가진 게 많을까? 왜 가진 게 많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많은 게 아니라 그 내 거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저에겐 났어요. 아, 이거는 내가 잠시 빌린 거구나. 나한테 잠깐 주어진 거구나. 내가 이걸 잘 나눌 책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잘 나누면서 살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질 것 같았어요. 내가 얘네보다 뭘 잘해서 이런 것들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얼굴을 못 볼 것 같다는, 그래서 나는 좀 거저 나누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저에게 저 같은 이런 유학생이나 교환학생을 너무 잘 챙겨주는 미국인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1년 있으면 이제 떠날 학생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너무 전폭적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막 이제 유학생으로 왔으면 이불이 없잖아요. 그 이불을 사야 되는데 아니 사지 말라면서 자기네들이 이불도 무료로 주고 어디 필요한 데 있으면 운전도 해서 데려다 주고. 근데 저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렇게 살래. 나도 저렇게 살아볼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번 내 모든 가진 것을 한번 거저 전폭적으로 주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드림이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dream이라는 꿈이란 뜻도 되지만 드리다, 내가 거저 드리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드림이라는 걸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시키고 책도 읽히고, 제가 막 카페도 대관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PPT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대학생들을 모아서 앉혀놓고 요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막 얘기하면서 같이 인권 운동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그런 것을 학교를 이제 휴학하고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하고 한 1년 반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일을 하면은 뭔가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셀프로 한 목사를 체험해 보겠어 이러면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끝날 때쯤 교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교육이 참 맞겠다. 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계속 뭔가를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자꾸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게 정말 맞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신 교수님처럼 제가 후배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뭔가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것이 나의 적성에 맞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나서 했던 일들이 생각해보니까 다 다른 일이지만 일맥상통하는 일이더라고요. 멘토링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면 맞겠다 싶어요. 제가 회화 강사로 일을 했을 때도 사실 영어만 가르치면 되는데 꼭 영어 토론 주제를
만약에 오늘 삶이 끝나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막 이런 걸 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막 울면서 수업을 하면서 막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미혼모 여성들이 사는 샤일로 희망의 집이라는 데에서도 슈퍼바이저 멘토로 있으면서 그들한테 막 사랑과 관계에 대한 수업을 열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같이 운동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다 멘토링, 사람을 향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더라고요. 지금 하는 유튜브에서의 어떤 교육, 이런 엔터테인먼트도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뭔가 새로운 시장에서의 새로운 신직업 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니까 그냥 내가 오프라인에서 하던 일을 똑같이 그냥 온라인에서 하는 거구나 싶은 거예요. 제가 뭔가 저의 브이로그를 통해서, 영어 강좌를 통해서, 또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멘토링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사회에는 다 broken, 부분이 있다 했잖아요. 부족한 부분, 부패된 부분. 그러니까 제가 그 구멍을 느꼈던 건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멘토링. 저는 그게 저한테 가장 울림이 왔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인생학교라는 것도 세우게 되고, 거기에서 또 멘토링 하는 게 저는 가장 즐겁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자기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기마란이라는 구멍이 딱 있는데 그거는 저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구멍을 쏙 찾아서 쏙 들어가면 그게 사회공헌이에요. 이 사회라는 큰 그림에 그 구멍이 딱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성함이 뭐죠? 혜린? 혜린? 맞아요? 혜린? 우리 혜린 학생은 내가 이름을 기억했어. 혜린 학생은 뭐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제가 다 조사해서 알아요. 예전에 저한테 그림을 선물해 준 적이 있는 학우여가지고 기억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잘 그림을 그리는 게 그 사회 구멍에 딱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앞에 있는 지금 학생은 제가 이제 여기 강연 전에 미팅을 해서 알았잖아요.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과학으로 나가는 게 그러면 이 사회공헌 하는 거라고. 여기에 당신 모양의 구멍이 있는데 거기를 당신이 쏙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과학이 너무 자기는 즐겁고 너무 잘하는데 다른 일을 하면 그거는 사회에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퍼즐이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좋아하는 거, 다 니즈를 느끼는 거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멘토링에 꽂혔지만 누군가는 환경 문제에 꽂히고요. 누군가는 여성인권, 누군가는 장애인인권, 누군가는 패션, 누군가는 그림, 누군가는 과학,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퍼즐인지 알고 그 퍼즐 조각에 딱 들어가줘야 돼요. 괜히 엄한데 다른 데 들어가면 이 전체의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역이 불문하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다 관심 있는 분야, 다 잘하는 분야가 달라요. 근데 어떤 사회공헌이면 사회복지사만 할 수 아니거든요. 목사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신부님만 아니고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연예인도 할 수 있고요. 우리 가수 현 씨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영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직업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크게 느꼈던 게, 대학교 때 저는 무슨 통역 봉사가 있어서 갔더니 그게 어떤 안경집에서 하는 건데, 그 안경집 사장님께서 캄보디아 여성들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안경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안아주세요라는 데를 통해서였는데요. 안경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나누어 주세요라는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는 없기 때문에, 혹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안경을 접하지 못해서 시력이 나빠져서 실명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동네 안경집 아저씨가 거기에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그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사비로. 몇 명 데리고 와서 머물 때를 마련해주고, 안경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야 봐 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너희가 차려서 안경을 대중화해 하는 일인데, 그냥 안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경을 잘 또 팔아야 되니까 안경집을 여기 동네에 싹 다 가봐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안경집이 10군데가 있으면 10군데를 가서 거기 인테리어 어떻게 하는지,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손님 어떻게 받는지를 다 봐.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보내신 거예요. 통역하라고. 그래서 저는 한 군데 한 군데 가면서 누구누구 안경집에서 왔는데 저희 잠깐 구경 좀 할게요. 이런 거 그냥 통역해 준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안경집을 해도
너무 멋진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뭔가 선한 일,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떠어떠한 직군에서만 가능하다는 그 편협한 사고를 확 깨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안경집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친절하게 잘 운영한다면 저는 그거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안경 필요하잖아요. 저 안경 사용하거든요. 저 렌즈 끼거든요. 그런 저에게 가까운 안경점을 제공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로 다 의존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빵집을 하는 거, 저 빵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사회공헌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빵을 만들면서 만약에 내가 한 걸음 더 나가고 싶다. 안경을 만들면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다. 그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은 빵을 보육원에 보내겠다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폰 케이스를 제작을 했었어요. 제가 디자인을 직접 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서 그걸 판매했는데 그냥 요즘 말로 굿즈라고 하잖아요. 그냥 같이 기념하고 같이 사용하고 판매하고 끝 해도 되지만 그냥 한 발짝 더 나가봤어요. 그래서 이 판매 수익의 일부를 보육원에 10대로 기부하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봐주시는 이걸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기부하는 거니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한 발짝 더 나간 것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연하는 자리가 여러 번 있지만 한 번쯤은 보육원에서 그냥 무료로 강연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께서 어떤 데에 관심이 있든지 한 발짝 더 나갈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학생이다. 그럼 공부를 잘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게 사회공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 본분에 충실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퍼즐 조각인지 스스로 고민해서 그 퍼즐 조각 자리에 딱 가면 그게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이걸로 어떻게 조금 더 내가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restore, 내가 회복하고 내가 조금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거. K-드라마 되게 유행이잖아요. 저 미국에 가도 K-드라마 보는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이 꽤 되더라고요. K-팝도 물론이고요. 저는 K-팝 작사가, 작곡가, 사회공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멋진 가사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K-드라마에서 이상한 연애 구도 말고 좀 정상적인 연애 구도를 만드는 그런 작가 필요하고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차별해서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가사를 쓰는 래퍼가 필요해요. 패션 디자이너도 얼마든지 사회공헌 할 수 있고 래퍼도 할 수 있고 화가도 할 수 있고 과학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신랑은 과학에 뜻이 깊은 분이세요. 과학을 너무 사랑하는 공부벌레인데 medical scientist라고 해서 의학 과학자 뭐 이런 걸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지금 공부가 힘들대요.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항상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전 얘기하거든요. 너가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해. 너가 의사가 안 돼도 되고 과학자 안 돼도 난 상관없으니까 너가 해 라고 하는데 크리스는 안 좋아서 안 할 거였으면 진작에 때려쳤을 텐데 나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 일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회에 자기는 그 퍼즐 조각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료에 대한 너무 특출난 관심, 과학에 대한 비정상적인 이 사랑, 너무 뜨거운 사랑, 이것을 자기가 채워야 할 것 같고 자기가 그래도 이 의료계에서 조금 많이 부패한 것들, 자기가 아쉬웠던 것들 좀 개선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 맞아.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것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샤일로 희망의 집이라는 것을 운영하시는 것인데 제가 언제 그랬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여성들과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했더니 그런 마음은 지금도 없어.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거 아니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 거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는 이걸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맞아, 나는 거저받은 게 참 많지. 맞아, 나는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이런 걸 더 낫게 만들고 싶은 의지가 항상 있었어. 싶다면 그걸 한번 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회공헌은 당신이 원하는 바다, 그대가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사실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마땅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할지라도 막상 하고 보면 즐거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다, 그대가 원하는
바다, 오션이라는 비유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도 사실 뛰어들기 전에는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지만 막상 그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신나고 좀 설레고 즐겁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모양은 너무 다양해요. 어떤 바다는 핑크색도 있어요. 어떤 바다는 아주 파랗고 어떤 바다는 좀 하얗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굉장히 깊고 어떤 데는 파도가 높고 어떤 데는 물고기가 많지만 어떤 데는 물고기도 없고 너무 다양한 각양각색의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사회공헌이라는 바다는 어떤 데인지 나는 어디에서 가장 자유롭게 설레는 마음으로 춤출 수 있고 헤엄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러분께서 사회공헌이라고 했을 때 너무 거창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룰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꽂히는 니즈가 다 있을 거예요. 뭔가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 나는 이 문제가 항상 너무 답답했어. 화가 났어 한다면 거기를 잘 들여다보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 주는 게 여러분이 사회를 공헌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너무 삶의 이유를 느낄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삶의 이유를 잃어요. 내가 가치가 없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사회에 공헌을 하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 삶의 가치가 있고 내 존재 이유가 이거구나. 뭔가 나의 사명이 이거구나. 나의 소명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에 훨씬 자존감이 높아지는 결과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여러분께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 사회공헌은 여러분이 원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나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짧지만 듣고 여러분께서 내가 헤엄칠 수 있는 바다는 어딜까? 내가 공헌할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조금 이롭게 만들 수 있는 분야는 어딜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올리고 유튜브에 영상 찍는 저도 나름 그 영역 안에서 조금 긍정적인 걸 해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더 멋진 일 해나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연은 이쯤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그 특정한 퍼즐 조각을 찾아라라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특정한 조각을 못 찾는 또 친구들이 많잖아요. 제 친구들한테도 너 꿈이 뭐야? 나중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퍼즐 조각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최선으로 100%, 1000% 임하면 거기가 퍼즐 조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내 퍼즐 자리려니 생각하고 여기를 성실하게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빵집에 빵을 포장해주는 사람으로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가 내 퍼즐 조각 자리겠거니 생각하고 빵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싸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건네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사회공헌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빵을 먹고 힘내서 저도 강연을 해야 되고요. 빵을 먹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빵을 먹고 열심히 MC도 봐야 되고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의존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영역은 없어요. 자신이 지금 현재 있는 자리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빵집 사장님일 수도 있고 그거를 내가 여기가 지금 내 퍼즐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근데 나는 또 멋진 자리가 있을 것 같아. 내 퍼즐은 여기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1% 가능성이 보이면 거기에 한번 100%를 투자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대단한 건 아니에요. 내가 관심이 가는 거를 도전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을 때는 학교 방송반에서 아나운서도 막 열심히 해보고요. MC도 막 서보고요. 말하기 대회도 열심히 나가보고 그리고 김경란 아나운서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막 사연을 응모를 해가지고 잡지사에서 뽑혀서 런치 데이트 막 이러면서 뭐 점심 먹으면서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그거를 요즘 시대에서는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SNS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다면 뭐 김아란의
뮤직 데이트 이러면서 혼자 라디오 혼자 그냥 사연 뭐 꾸며내가지고 혼자 읽어주고 혼자 음악 틀어주고 생쇼 하는 그거를 올려보겠어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내가 지금 어떤 퍼즐인지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설레는 일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게 될까? 너무 나는 커서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설렌다 막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도 제가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어머 난 이런 길을 또 가고 싶네? 지금 저도 여기서 또 끝인 것 같지만 또 어느 길을 나중에 가게 될지 몰라서 너무 설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물음표라고 해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 퍼즐 조각의 최선의 자리라고 그냥 믿고 여기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어느새 한 발짝 한 발짝 더 멋진 자리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딱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수 양은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샤일로 희망의 집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혹시 언니도 부모님의 반대나 혹은 주위의 반대가 있으셨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남들은 취업을 하는 시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강사로 회화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되게 좀 잘 됐어요. 그래서 되게 학생들도 많아지고 돈도 꽤 벌고 있고 내가 이제 뭔가 아란 잉글리시라는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전혀 유튜브를 하지 않았던 때지만 이거를 내가 키워가서 강사로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관두고 가서 봉사를 한다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뭔 소리냐.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해도 그렇지 그건 은퇴하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도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가 있으니까 뭔가 더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더 맞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갖고 있던 걸 다 던져서 한번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낙차가 큰 포기할 게 더 많다면 더 멋지다라고 생각을 그냥 저를 믿어줬던 것 같고요. 물론 부모님께서 반대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귀 기울여보고 함께 소통하고 다른 길을 모색해보는 것도 충분히 바람직한 일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때 지금의 지수 양보다는 나이가 대여섯 살 더 많았기도 했고 앞으로 뭐 반년, 1년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뭐 굶어 죽거나 내가 돌아봤을 때 후회하거나 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오히려 후회하고 미련이 너무 남을 것 같다는 내 자신한테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겠어. 내가 너를 탓하지 않을게. 내가 엄마 아빠 탓하지 않을게 하고 나를 믿어주세요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믿겠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때도 그랬어요. 휴학을 왜 하느냐? 왜 드림은 무슨 드림이냐? 너 거나 해라. 너 학비 벌어라. 너 공부해도 모자르고 너 취업 준비해도 모자른데 무슨 남의 취업 준비나 도와주고 맨 남의 영어 공부 도와주고 왜 남이랑 독서 토론을 하냐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니라고 한번 보라고. 그래서 휴학을 하고 막 열심히 혼자 맨날 막 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숭실대 학생들 막 모아놓고 막 발표하고 뭐하고 하니까 제 자신이 되게 많이 성장했거든요. 리더십도 생기고 소통 능력도 생기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능력도 생기고 또 학교에서 장학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이제 증명이 되고 신뢰가 좀 쌓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엉뚱한 소리를 가끔 하는데 또 믿고 하는 거 보면은 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는 좀 신뢰를 해주셨던 것 같고 결국은 신뢰를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지수 양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탓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걸 용기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원
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제가 어떤 행동을 더 하면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계속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아라님 뵈서 진짜 너무 기쁘고 유튜브로 이때까지 들었던 거 다시 리뷰하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음에 있다면 또 오고 싶은 마음 100%입니다. 아란씨 사랑하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이름 기억해 주시고 그거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랑해요. 아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